본 방송은 5월 10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34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호스트 최푸른 하늘이고요. 황규진 PD와 송준영 그리고 진정현 패널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KBO 한 시즌을 관통하는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유망주 농사와 외인 농사인데요. 이전에 저희가 살펴봤었던 올 시즌 외국인 선수들의 기대치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충족을 하고 있을지 오늘의 주제 우리 팀 용병들은 잘하고 있을까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7월 달에 올스타전이 있으니까 그래도 상반기 시즌의 중간은 이미 좀 지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월 10일 현재 KBO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한화의 10연승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기대치를 뛰어넘은 저희가 지난번에 올 시즌 막 예상치, 기대치 이런 거 얘기할 때 한화 얘기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10연승을 달리면서 어저께 이제 9연승에서 이제 키움과의 경기에서 사실 좀 위험했는데 9회 문영빈 선수가 정말 결정적인 그쵸. 역전 홈런을 쳐주면서 다시 이제 10연승이 거의 한 99년인가 그때 우승 시즌에 그러니까요. 하고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21세기 이후 처음. 네. 그렇습니다. 네. 문현빈 그는 누구인가? 막 이런 걸로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화의 기세가 정말 심상치 않은 가운데 KBO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뭐 순위와 상관없이 외국인 선수들은 본전을 제 몫을 해주고 있는 팀들도 있고, 그렇죠. 선수들이 좀 받쳐주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팀들도 있었거든요. 한 팀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는 팀은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자, 로젠버그 선수와 푸이그 카디네스 선수가 있는데요. 타자 외국인 선수를 2명 기용하는 팀이 또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뭐 이런 시도가 사실 외국인 타자 제도 의무 도입되고 나서 몇 번 있었어요. 많이는 그렇죠. 아니고. 근데 심지어 이제 그 경우도 대부분은 이제 시즌 중간에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투수 대신에 타자를 2명 사용하는 이제 그런 시도는 있었지만 시즌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타자 2명을 쓰는 경우는 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키움의 유일한 외국인 투수인 로젠버그가 어느 정도 해줄까가 좀 중요하기도 했고 궁금하기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사실 로젠버그라는 선수가 원래도 구속이 그렇게 빠른 유형의 선수는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당시에도 평균 구속은 한 91에서 2마일 정도 나오는 정도의 투수인데 이 선수가 작년에 평균 구속이 이상하게 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80마일 후반대 90마일 정도로 내려오면서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구속 하락이라는 거는 투수한테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KBO에 와서 하는 걸 보면 지금 K9도 10점대 그다음에 볼넷 억제도 잘 되고 있고 그냥 여러모로 너무나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돌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2경기 좀 불안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당장 키움의 로테이션에서 지금 믿고 맡길 수 있는 선발 투수가 누가 있냐 하면은 하영민과 로젠버그 딱 2명. 그래서 로젠버그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으니 지금 키움의 이 2명의 용병 타자 체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이제 저희가 뒤에 언급할 두 타자 중에서 한 타자는 지금 조금 헤매고 있지만 로젠버그가 작년 기점으로 떨어진 페스티벌 구속이 복구가 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KBO 기준에서도 평균 구속이 140대 초반 정도 나오는데 다만 메이저리그 시절부터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 선수는 원래 체인지업의 터널링이 매우 뛰어난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걸 강점으로 우타자 상대로도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좀 KBO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이제 가끔
그 좌타자 상대로 주로 던지는 이제 커터, 그러니까 슬라이더로 찍히는 커터인데 이게 한가운데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이제 좌타자 상대로 예상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1선발감까지로는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정도면 키움의 에이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성적이 이제 9경기 등판을 해서 52이닝 투구를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3.81. 뭐 지금 KBO 그 지형도 환경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에이스 레벨로 분류하기엔 조금 어렵지만 특히 그 메인 투수 1선발에게 그렇죠. 기대하는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키움이라는 지금 팀의 환경이라든가 여러 맥락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제 몫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IP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더 적게 나옵니다. 3.39가 찍히고 있고 기본적으로 내주는 타구들이 뭐 엄청나게 뭐 살벌하다거나 하드hit을 많이 내주는 유형이 아니고 특히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터 체인지업의 그 분포 기본적인 히트맵 형성 자체가 일관되게 잘 되어 있는 깔끔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저점이 높다는 인상이 그렇죠. 분명히 있고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패스트볼 던지는 걸 좀 한두 경기 정도 영상을 봤는데 이 선수가 패스트볼의 밸류가 그렇게 막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기본적으로 하이 패스트볼을 구사하려고는 하지만 패스트볼 커맨드가 아주 뛰어나다는 인상까지는 아니고 특히나 이 패스트볼에 우리가 세번트 이제 메이저리그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IVB 인듀스드 버티컬 브레이크 약간 좀 흔히 얘기하는 라이징의 무브먼트를 주는 네. 듯한 그런 착시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패스트볼의 무브먼트를 이제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구위가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래서 쉐입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결국에 이 선수 등판을 봤을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이 커터 체인지업 이 두 그렇죠. 개가 얼마나 깔끔하게 커맨드가 되고 디자인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등판의 성패가 갈려 있는 느낌인데 기본적인 역량 자체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잡혀 있는 선수라는 인상이 들어서 작년 시즌도 에이스의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올해 어쨌든 리빌딩을 하고 있는 키움에게는 아주 든든한 한 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유일한 또 외국인 투수를 썼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발을 했을 케니 로젠버그 선수인데 그래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키움 히어로즈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케니 로젠버그입니다. 이제 뭐 키움 히어로즈의 완벽한 1선발이 됐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타자 쪽을 살펴봐야 하는데 네. 야시엘프 이그 선수가 먼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깠네요. 네. 외국인 타자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이런 성적을 국내 타자가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이거는 쓰죠. 로스터에 들어갈 수 없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을 정도의 성적인데 외국인 타자니까 그리고 푸이그니까 계속 기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타율이 ERF는 4리, 출루율이 ER 8분 3리, 장타율이 0.349에서 OPS가 0.632에 WRC 플러스는 73이고 WR은 음수입니다. 왜냐면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좋은데 수비에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타격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당연히 WR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선수 그러니까 푸이그의 기록을 쭉 보니까 그냥 에이징 커브를 좀 맞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성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90년생이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이제 그렇죠. 그렇죠. 35이죠. 네. 그러니까 뭐 원래 푸이그 선수가 삼진이 적은 유형은 아니잖아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유형이니까. 근데 이제 올 시즌은 이제 볼넷을 얻어나가는 비율이 좀 그러니까 22년도 KBO에 있을 때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고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바비비 막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비비 뭐 엄청 안 좋았다 그러면은 그래 운이 없었구나 하겠는데 지금 성적 대비하면 바비비 더 좋은 편이라서 ER 4푼 4리인데요. 네. 이 선수의 타구 프로필을 고려하면은 네. 사실 바비비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그 2022년에 푸이그와 비교했을 때 뜬공을 못 만듭니다. 맞아요. 단순히 쉽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경기를 몇 번 봤을 때 느끼는 건 배트 스피드가 죽은 것 같아요. 예전처럼 이제 포인트를 딱 자기가 원하는 곳에 두지 못하고 약간 좀 땡겨서 맞다 보니까 계속 뜬공 내야 뜬공도 좀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땅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바비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 발까지 느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징 커브를 직격으로 맞은 느낌이고 원래부터
메이저리그에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때부터 스킬보다는 툴, 음. 운동 능력과 어떤 짐승 같은 그런 네. 반응, 속도 이런 거에 의존해서 야구를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신체의 저하가 결국엔 퍼포먼스의 저하로 바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약간 이런 남미 쪽 계열의 선수들이 30대 줄에 30줄에 들어가면서부터 확 이렇게 기량이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푸이그가 좀 그런 루트를 밟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경기를 저희가 이제 중계가 되면서 좀 유명해진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선수도 류현진 선수도 이제 선수 생활 막빠지고 푸이그 음. 선수도 이제는 우리가 아는 푸이그의 모습이 더 안 보이는구나 싶으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박지성과 에브라 같은 느낌이요. 네. 푸이그 선수의 반등. 키움이 지금 뭐 당장 급하지 않아서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그쵸. 푸이그 선수의 반등. 2022년에도 5월 이후에 성적이 좋았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 푸이그 선수는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실 푸이그 선수 만나봤고요. 다음에는 카디네스 선수입니다. 작년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두고 단기간 임팩트로는 거의 탑급의 선수였는데 올 시즌 키움으로 돌아왔어요. 뭐 경기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임팩트가 지나치게 강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경기 외적인 요소는 말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선수로서. 퍼포먼스만 그렇죠. 보자면 작년에 보여줬던 그 임팩트 물론 그걸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키움이 만족할 만한 공격 성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대신에 살짝 아쉬운 건 이 선수는 어쨌거나 수비에서 도움이 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는 마이너스예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럼 공격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격에서 지금 성적이 좋긴 한데 장타가 살짝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금 카디네스 선수 지금 OPS가 0.804인데 이게 장타율이 높아서 잘 찍힌 게 아니라 출루율이 3할 7푼 9리라서 좀 그러네요. 잘 나온 감이 있어요. 그래서 키움이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카디네스의 장타가 많이 나오고 있진 않다. 다만 아까 푸이그 선수와 다르게 카디네스는 뜬공 비율이 매우 높아요. 네, 뜬공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런 접근법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카디네스 같은 선수한테 키움 그리고 외국인 타자들한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장타잖아요. 그렇죠. 네, 카디네스 선수도 장타 능력은 어쨌거나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접근법을 계속 가져간다면 그리고 사실 지금 당장 이 성적만 끌고 가도 네, 잘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작년에 보여준 임팩트가 음. 너무 강해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건데 네. 뭐 카디네스 선수의 레그킥 보고 뭐 케이브에 트라우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타격 순간에 그 뒷발을 뒤로 확 당기면서 치죠. 그렇죠. 뒤로 빼면서.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고 있으면은 신체 프레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83에 제가 알기로는 80kg대 중반 후반 정도의 몸무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형 자체가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뭐 메이저리그 출신의 뭐 슬러거랑 거리가 멀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호리호리한 느낌마저 주는 선수인데 장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윙이 완전히 풀 네, 그렇죠. 모든 스윙을 시원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출루율이 높을 수가 없지 않나 이 선수 공갈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경기하는 걸 보면은 존 설정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볼선비도 적당히 유지하고 있고 뭐 삼진이 아주 적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나름대로 컨셉이 확실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도 근데 지난 시즌 삼성에서 잠깐 임팩트 남겼을 때도 느꼈던 게 뭐냐면 OPS 히터 그냥 전형적인 중거리 타자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파워에 약간 좀 방점을 찍기 위해서 그 본인의 스윙이라든가 메카닉을 많이 개조한 느낌은 들지만 타고난 툴의 한계 때문에 완전한 슬러거로 개화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데 그런 단점들이 KBO 무대로 넘어와서는 약간 어느 정도 상쇄가 되죠. 네. 기본적인 그 툴 스케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삼성이 좋은 선수 잘 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분들도 많았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인해 나가게 됐고 네. 키움이 이거를 잘 주워왔다라는 그렇죠. 느낌. 그래서 자녀 시즌 활약도 기대되고 느낀 점은 뭐 제가 리스크 리워드 스케일로 많이 이걸 비유를 하거든요.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뭐 하이 리턴 느낌까지는 아니고 기본적인 그
툴과 신체한계 때문에 작년 시즌 잘 뛰게 되면은 한 WR 3에서 4 정도 찍히는 준수한 메인 타자 할 수 그렇죠. 있지 않나. 원래는 한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그래서 수비주로가 좀 예. 깎아먹을 것 같긴 해요. 어깨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외야수로서 능력을 평가하자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애매하다. 작년에 7경기를 뛰면서 홈런 2개를 기록했었던 루벤 카디네스였습니다. 올 시즌은 뭐 당연히 그거에 비해서 지표는 늘어났습니다만 홈런은 아직까지 4개. 뭐 작년에 그 임팩트 7경기 임팩트를 시즌 내내 144경기를 가져갈 수는 없겠습니다. 되죠. 네. 그건 정말 안 큰일 되죠. 납니다. 네. 떠났어요. 빨리. 미국에 그러고 있는 사람 한 명 있긴 한데 큰일 납니다. 그러면 중도에 출국을 해야 돼요. 네. 그 정도는 당연히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키움이 무엇을 보고 뽑았는지 그리고 작년 시즌에 어떤 모습의 팬들이 열광을 했었는지 카디네스 선수는 그래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명의 외국인 타자 중에 보다 상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카디네스 선수를 끝으로 키움 히어로즈 외국인 선수들의 중간 평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다리고 있는 팀은 NC 다이노스입니다. 로건 선수부터 만나볼게요. 그렇죠. 로건이 저희가 아까 로젠버그가 페스티벌이 그렇게 좋은 투수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로건은 더 하거든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포심의 평균 구속이 KBO 평균보다도 아래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막 구속이 막 엄청 저하가 됐다 이게 아니라 원래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원래 80마일대 후반만 이렇게 나오는.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선수가 어쨌거나 메이저리그 무대도 해봤고 KBO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변화구. 그 중에서도 변화구의 커맨드. 커터, 스위퍼, 스플리터의 가끔 투심, 이제 싱커로 분류되는 투심을 던지는데 이 구종들의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구종들 자체는 KBO에서도 잘 먹히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구종들 자체 성적은 괜찮은데 다만 이 선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커맨드가 뛰어나지 못하다가 단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프가 좋은 투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변화구의 완성도와 더불어 커맨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어야 이제 저점이 좀 높아질 텐데 커맨드가 원래부터도 그렇게 안정적인 선수는 아니었어요. 아하. 근데 그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9이닝당 볼넷이 4.49, 4.5라는 수치는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로건 선수는 애초에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유형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9이닝당 탈삼진은 6점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 투수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는 아니잖아요. 확실히. KBO 투수 느낌이에요. 네. 근데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면 이 변화구들이 완성도가 높기는 높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 나가는 타구 자체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가는 타구 자체들은 다 괜찮은 편인데 스스로 많이 주자를 내보내서 WICIP가 좀 높고 그러다가 가끔 운 나빠서 한 대 맞으면 이제 점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좀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 전에 첫 승 거뒀잖아요. KT전에서 이제 7이닝 동안 정말 잘 던져주면서 첫 승을 거뒀는데 그걸 기점으로 KBO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좀 깨달았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본인의 변하고 완성도를 믿고 과감하게 존에 집어넣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슬라이더 커터 많이 던지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의 궤적 자체가 다 그 글러브 사이드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플릿도 좀 갈리는 것 같고 그래서 경기 단위로 좀 불안불안한 지점들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피치 레퍼토리 자체가 아주 다양한 유형의 타자들 양손 타자를 모두 다 잡기에 용이한 레퍼토리는 아닌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는 이유는 말씀해주신 대로 각 변화구들 세컨더리들의 밸류 스토프 자체가 생각보다는 괜찮은가 보다. 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인상인데 작년 시즌 활약이 아주 희망적이진 않아요. 저 좀, 투구 등판 2번 정도 3개 정도 보고 왔는데 영상으로 페스티벌 구석이 너무 떨어져 있고요. 맞아요. 메이저리그 때보다도 더 떨어진 것 같아요. 한 2, 3마일 정도. 지금은 진짜로 한 88마일, 9마일 많아야 90마일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쉽지 않고 아무리 KBO 기준이라 해도 그렇다면은 이 선수가 주로 밸류를 뽑아내는 구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슬라이더, 커터 이 두 개에서 뭔가 추가적인 어떤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경기를 볼 때는 잘 안 보이는데
뭐 타석에 서면 다르겠죠. 타자들 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을 텐데 뭐 눈으로 보기에는 아마추어인 제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다는 예상이 좀 있고 삼진을 못 잡아도 너무 못 잡는 편이고 그래서 잔여 시즌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볼삼비 그리고 현재 스토프 그리고 레퍼토리 자체의 업사이드를 봤을 때 구속의 향상이 메이저리그 레벨로 다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서야 메이저리그에서 뛸 당시의 레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서야 장기적으로 데려갈 피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하. 예, 올해는 어떻게 막는다 해도 당장 NC가 컨텐딩을 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당장 올해는 막는다 해도 언젠가는 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투수입니다. 포심의 비율이 26%, 커터가 거의 20%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로건 선수인데 패디 선수를 봤었던 NC 다이노스 팬들이기 때문에 로건 선수의 이런 모습들 최근에 또 첫 승을 거두면서 1승 5패 4.01의 평균 자책점이 됐는데 조금은 기대 못 미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로건 앨런 선수를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나와 있는 선수는 그나마 좀 많은 이 갈증을 달래주고 있는 선수 라일리 톰슨입니다. 로건과는 그냥 완전 정반대의 딴판이죠. 투수라고. 네. 뭐 던지는 손도 다르고 던지는 스타일도 다르고 평균 구속이 151 정도 나와요. 평균 포심 구속이 최고는 150 중반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포심 페스티벌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파워 피처라고 보시면 되고 이 빠른 포심을 바탕으로 지금 9인이나 탈삼진은 리그 전체 2위입니다. 이미 10은 넘었어요. 다만 원래 라일리 톰슨도 이제 원래 단점으로 이제 여겨졌던 게 사사고. 이 선수도 9인이나 볼넷이 4점대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두 투수 모두 이 부분이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정말 여과 없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라일리 선수는 그래도 이 KBO 리그 무대에서는 최상위권에 속하는 포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건 선수보다는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느낌이기는 해요. 다만 이 선수는 경기당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원래도 그랬는데 잘 던질 때는 정말 잘 던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볼넷 주고 자기 혼자 맞을 거 다 맞고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라일리 톰슨 선수 경기 이제 투구한 내역들 쭉 보시면 잘 던질 때는 완벽한 일선발인데 못 던질 때는 뭐야 이건 싶은 경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일리 톰슨이 사실상 실질적인 일선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복만 좀 줄일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이 기복을 줄였으면 여기 안 왔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이 기복의 저점은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주의이기는 합니다.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나이도 막 많은 게 아니고 이제 96년생이니까 28이죠. 28 네. 한국 나이로. 그러다 보니까 올해 잘 정착을 해서 본인이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않는다면 NC 입장에서는 한 시즌 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함께 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투수라고 생각을 하고 페스티벌 구속도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150대 초중반 네. 잘 나오고 있고 맥스 155, 6까지 찍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봤던 기억으로는 이 선수 제가 보면서 나름 매력이 있다고 느낀 구종이 커브예요. 커브가 좀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많이 구사하진 않는 것 같고 약간 좀 12-6 위에서 아래가 맞아요.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너클 커브 느낌으로 던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고 슬라이더가 두 번째 구종인데 슬라이더 자체도 커맨드가 잘 된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 아래쪽으로 잘 어떻게 꾸겨 넣어가지고 꾸겨 넣는다. 꾸겨 네. 넣는다는 느낌으로 어떻게든 좀 활용을 하려는 느낌이고 종합적으로 디자인 자체는 큰 틀에서 러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실행 측면에서 오락가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그래서 완성품 느낌은 아닌데 그날 폼이 좋았을 때 기준으로는 확실히 에이스 느낌을 준다는 아까 정현 씨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지점이 있는 게 슬라이더가 안 들어가는 날에는 답이 없어요. 좀. 그쵸. 네, 등판 몇 개 좀 말렸던 등판들을 보는데 페스티벌하고 이 서드 구종으로 쓰는 커브 그리고 약간 포크성이 공이 헛스윙을 많이 유도한다는 느낌이 좀 아니야. 페스티벌도 구속 대비 쉐입이 막 좋다는 느낌까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못 받아가지고
물론 지표를 뜯어보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슬라이더에 많은 게 좀 걸려있는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KBO에서 오랫동안 혹은 뭐 더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패스트볼의 개선. 그러니까 뭐 근데 이 패스트볼 쉐입이라는 게 원래 타고난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거 개선을 개선하기 쉽지 한다기보다는 않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네. 쉐입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패스트볼하고 슬라이더 디자인을 좀 더 극단적으로 분화시켜서 노스사우스 느낌으로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해보면은 차라리 더 저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정말 와 대박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NC가 굳이 뭐 다른 선수를 뽑거나 이 선수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한 시즌 정도 더 볼만한 그런 충분하죠. 투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3월 23일 첫 등판부터 8경기 정도 소화를 했는데 2실점, 6실점, 5실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7이닝 무실점이 갑자기 뜬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KT 네. 상대로. 네, 그리고 또 3.2이닝 4실점. 그 이후에 LG와 기아 상대로는 또 좋은 투구 내용을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보였었던 네, 최근 라일리 3번 톰슨입니다. 등판이 제가 알기로는 19이닝 던지면서 1실점밖에 안 했고 볼넷도 많이 억제가 되고 네. 있는데 딱 지금 뭔가 긁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들어와서 이 폼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준 라일리 톰슨인데요.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어떻게 이 NC의 투수진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자가 남았는데요. 맷 데이비슨입니다. 뭐 이 선수는 진짜 뭐 작년만큼 그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단 저는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 잘하면 말할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심지어 올해 새로 보는 선수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알던 맛입니다. 네, 작년에 뛰었던 그 데이비슨이 그대로 다시 온 건데 음. 그냥 뭐 거의 모든 지표가 작년이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대로 가면 잘하고 작년이랑 성적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홈런왕이잖아요. 홈런왕인데요, 그럼 네.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잘하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건데 결국 맷 데이비슨의 최고 강점은 홈런 파워. 정말 홈런 파워. 네. 홈런 파워 하나만큼은 말도 안 되게 좋은 선수인데 이 KBO 무대에 오니까 다른 지표들까지 이제 조금 소폭씩 상승하면서 정말 완벽한 정통 일루수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KBO에 지금 그냥 일루수 풀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용병 타자 있다는 건 정말 NC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당장 NC에 이런 홈런 옵션이 없기도 하고요. 네, 좀 부족한 팀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뭐 사실 걱정은 잘 안 해요. 정말 얘기할 게 없네요. 앞에서 나온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첨언할 게 없습니다. 이게 지난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 볼넷 퍼센테이지 거의 유사하고 삼진 퍼센테이지 거의 유사하고 뭐 장타 비율 거의 유사하고 심지어 OPS라든가 그 슬래시 라인까지도 거의 유사해요. 똑같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야 거의 사실 이 정도면은 네. 그 같은 선수 연속성 있게 봐야 되고 한 가지 그나마 좀 타구 프로필의 차이가 있다면은 뜬공이 좀 줄어들고 그게 약간 발사각이 내려와서 라인 드라이브가 좀 늘어났다. 근데 뭐 이 정도 그러니까 라인 드라이브 비율이 지난 시즌 3% 너무 적죠. 네. 그냥 홈런 똥파워였는데 이번 시즌에는 15%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서 약간 발사각 약간 조정이 된 느낌이고 근데 이것도 본인이 의도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뭐 남은 시즌 어떻게 하는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삼진을 많이 당하는 건 이 선수의 프로필 안에 있으니까 뭐 그거는 네, 뭐 그럼요. 전혀 뭐 거슬릴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 페이스 그대로 유지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한 35홈런 아니면 시즌 초반에 좀 결정한 경기가 있으니까 네. 뭐 그것만 배제한다면은 그냥 견적이 나오는 슬러거 NC 입장에서는 정말 잘 데려온 외인 타자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유일하게 지켜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밀어친 타구의 비율이 조금 늘어났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 비율이 조금 유의미하게 늘어나서 이게 만약에 시즌 끝까지 어떤 트렌드로 유지가 된다면 어떤 타구 프로필의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성적에 발현이 될까. 근데 뭐 그 외의 부분들은 다 거의 똑같고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 메카닉적인 부분이나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거의 다 판박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가해서 첨언할 부분은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비스 선수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한 2주 정도 못 나왔었는데 이제 복귀를 하니까 NC 타격 사이클도 지금 완전히 올라온 상태죠. 맞아요. 그래서 뭐 작년 말씀하신 대로 홈런왕 이름값은 충분히 하고 있고 이제 외국인 선수로는 좀 특이하게 내년에 170만 달러짜리 구단 옵션이 있는데
사실 이대로만 해주면 뭐 당연히 내년에도 데이비스 선수를 KBO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맷 데이비슨이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5월에만 8개의 홈런을 몰아 때렸었는데요. 이번 시즌도 5월에 현재까지는 2개의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로 놓고 보면 7개의 홈런인데 맷 데이비슨의 어떤 명성들 그리고 작년에 보여줬던 임팩트 이대로 뭐 이어간다면 에릭 테임즈를 뭐 이미 이은 1루수 슬러거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맷 데이비슨이었습니다. 슬러가 참 잘 뽑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테임즈, 스크럭스도 있었죠. 스크럽스도 있었죠. 알테어도 있어요. 알테어도 알테어는 있어요. 슬러거로 그러네요. 하기 조금 네. 애매하긴 하지만 메인 타자는 꾸준히 잘 뽑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NC 다이노스의 믿고 보는 타자 풀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3명의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화입니다. 저는 약간 보면서 예전에 그 니퍼트 보우덴 콤비가 좀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폰세와 와이스 원투펀치가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디퍼트 보우덴보다 더해요. 여기에는 좀 더한 두 투수가 있는데 폰세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네, 코디 이 폰세. 팀의 실질적인 일선발은 지금 음. 현재 폰세니까. 지주입니다. 사실 폰세가 온다라는 얘기가 겨울에 막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로 온다 막 이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좀 무서웠거든요. 이 선수가 일본에서도 엄청 잘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잘할 때는 정말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 팬이 아니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걱정이 지금 제대로 들어맞고 있어서 좀 더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도 이제 스토프는 좋은 선수예요. 포심이 평균 지금 153으로 나오는데 최고 이제 157까지도 던질 수 있는 뭐 그러니까 150 중후반도 던질 수 있는 선수. 여기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KBO 기준에서 지금까지 던지는 걸 보면 이 4개 구종이 모두 잘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구로 던지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허스윙률이 다 35%가 넘거든요. 네. 네. 커브랑 체인지업은 이미 40%를 넘겼고 커브도 거의 40% 가까이 되는 허스윙률인데 여기에 이제 그런 페스티벌까지 갖추고 있으니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에 폰세가 커맨드가 안 좋은 선수도 아니고 무난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앞서 말한 라일리 톰슨보다 라일리 톰슨도 이제 이런 유형의 스토프를 가지고 있는 투수지만 변화구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맞아요. 사사고 좀 더 많이 내주고 음. 이런 유형의 선수였던 폰세는 이제 라일리의 장점만 싹 갖고 와서 가지고 있는. 근데 볼넷은 사사고 억제도 잘 되는 편이고 변화구들의 완성도도 좋은 편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 할 말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한 시즌이 끝나면 아마 내년에 같은 방송을 했을 때 전 아마 또 할 말이 없다 그럴 거예요. 외국에 가 있거나 KBO에 그쵸. 없거나. 네.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선수 심지어 더 마음에 드는 지점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약간 약간 디자인이 극단적으로 갈려가지고 헛스윙 많이 유도하는 투수들 특징 중에는 플라이볼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그것도 아니에요. 땅볼 그라운드 볼러 프로필까지는 아니지만 그라운드 볼 유도 비율이 50%가 살짝 넘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홈런 이슈도 없다시피 한다고 봐야 되고 레퍼토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되게 완성도가 깔끔하게 잘 잡혀 있는 느낌. 슬라이더 체인지 구사하는 거 보면은 그냥 이미 완성되어서 온 선수 느낌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그렇죠. 있어서 네. 나 자녀 시즌 활약도 뭐 별다른 부상이라든가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부진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고서야 리그 최고 투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 기준에서는 리그의 넘버원 투수예요. 그쵸. 뭐 여러 뭐 다른 분들은 뭐 내일이라든가 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일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또 다른 몇몇 투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내일하고도 큰 차이로 1등이라고 보기 때문에 코디 폰세.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자체를 2등으로 두지도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네. 그래서 맞아요. 폰세는 만약 이 페이스 그대로 가면은 골드 MVP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리그 최고의 선수다 지금 기준으로는 이런 왜냐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태티즈 기준으로 이 정도 페이스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23승 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8경기 나와서 패배도 없고. 네. 6승 거두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스태티지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에 그 서번트처럼 나오잖아요. 나와요. 다 빨간색이에요. 안 좋은 게 없어요. 진짜 죄다 오른쪽 끝으로 몰려 있는데 맞습니다. 뭐 가운데서 조금 오른쪽도 아니고 그냥 다 강렬한 빨간색들입니다. FIP도 유일하게 지금
리그에서 1점대인 투수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1.91입니다. 네, 네. 이거 빨리 뭐 일본으로 돌아가시든가. 그렇죠. 안 만나던가. 그러니까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만나서 제발 로테이션 우리 걸리지 마라.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주일에 6일의 야구를 하기 때문에 많으면 2번은 봐야 되는 선수가 됐습니다. 코디 폰세였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이즈입니다. 라이언 와이스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 중반에 합류했을 때랑 거의 유사해요. 네. 근데 아마 작년에 조금 아쉬웠던 건 이런 와이스가 1선발이었으니까 그쵸. 아쉬운 소리를 들었던 건데 2선발이잖아. 1선발이 아니잖아요. 이제 2선발이죠. 네. 2선발 그리고 지금 하나의 로테이션을 생각하면 사실 부담이 좀 많이 너무, 덜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이언 와이스가 이 정도의 성적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인 거죠. 지금 5경기 연속 컬스 네. 하고 있고 네. 어. 초반에 조금 그러니까 네, 초반 몇 초반에 경기가 좀 좋았고. 안 좋았어요. 최근 특히 그 4월 중반에는 2경기에서 탈삼진 22개 잡으면서 미친 듯한 어떤 퍼포먼스 보여줬고 근데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사실 유지가 되게 어려운 유형의 프로필과 스타프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작년 시즌도 아마 3점대 후반의 평자 좀 잘 풀리면 3점대 초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을 거라 보는데 뭐 지난 시즌에도 느꼈지만 아주 업사이드가 높은 유형의 투수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프로필 구성상 그렇게 높은 업사이드를 보기가 좀 어려운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투피치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패스트볼 슬라이더 2개를 구사하는데 뭐 암사이드 하이, 글러브 사이드 로우 이렇게 해갖고 극단적으로 나눠서 이제 투피치를 구사하는 선수인데 가끔 썩는 커브나 체인지업 같은 건 사실 의미가 크게 있진 않고 헛스윙 유도 자체도 아까 뭐 폰세랑 비교하면 좀 너무 가혹하긴 한데 네. 비교할 뻔 못되고 종합적으로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느낌이에요. 다운그레이드 버전의 약간 그런 2선발 느낌이라서 솔리드하지만 뭐 특별히 뭐 엄청나게 뭐 감탄을 하거나 칭찬할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그냥 저냥 괜찮다. 그러니까 하나가 최근에 10연승을 하면서 이 와이스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확 올라간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특히나 최근 3번 등판 잘하면서 여기는 정상화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봐야 된다. 시즌롱으로 갔을 때 꾸준한 무슨 뭐 에이스로서의 퍼포먼스를 기대할 만한 그런 퀄리티까지는 아니라고 봐서 하나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 스카웃이라면 제가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다음 시즌에 좀 바꿔보고 싶은데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폰세를 봤으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폰세를 쟤 저렇게 하는데 이런 애 눈이 높아졌어요. 이런 애 하나 더 없나? 이런 애 하나 더 못 아. 데려오나 약간 이런 생각을 뭐야 문동주보다 문동주랑 비슷하네 이러면 이제 눈이 그치.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뭐 외국인 선수이기 때문에 2선발 옵션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코디 폰세와 더불어서 이 정도 2선발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작년에 먹었던 경험치까지 더해져서 라이언 와이스도 정말 든든하게 하나 이글스의 선발진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만나봤고요. 플로리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많으시겠네요.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의문점이 많으면 할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리얼이 원래 KBO에 올 때부터 컨택에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을 기준으로 컨택이 이상하게 안 좋아져서 있어서 온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능력도 되게 좋고 어느 정도의 파워도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컨택의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존을 빠져나가는 변화고 이런 거에 헛스윙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도 헛스윙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KBO에 와서는 존 안에 들어오는 공에 대한 컨택은 이제 큰 문제로 자리는 안 잡았는데 그러니까 존 밖을 벗어나는 공에 대해서는 컨택률이 지금 1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40이에요. 그러니까 잘 컨택하는 비율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42 정도인데 이 정도면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플로리얼 선수 이 42 정도 되는 선수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존 밖의 공에 대한 스윙 자체가 25% 정도밖에 안 나가요. 스윙률 자체가. 근데 플로리얼은 35%가 넘어가요. 10%가 더. 네. 그러니까 하는 스윙은 더 많은데 컨택은 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스윙률, 그러니까 스윙 대비 헛스윙률도 27%, 위에서 11등. 그러니까 안 좋은 순서대로 11등. 그러니까 특정 구종, 그러니까 플로리얼 선수가 보니까 업스피드 구종, 그러니까 체인지업,
여기에는 허승률이 50%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선수 그 막판에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네. 오프스피드랑 그 종변화 안 돼가지고 온 아. 거라서.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더 안 되네요. KBO 넘어와서도 네. 이게 문제인데. 근데 결정적으로 바비비 지금 3할 3리거든요. 네, 이거 유지 안 돼요. 네. 더 떨어질 거예요. 바비비 높은데 지금 이성적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이 고점일 수 있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외국인 타자한테 기대하는 게 안 되지.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네. 그래서 오히려 5월인데. 지금의 성적이 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으로가 더 걱정되긴 합니다. 4월 초중순에 잠깐 반짝해서 폼이 좋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때도 삼진은 여전히 많았고요. 생각보다 장타가 안 나온다는 게 지금 이슈예요. 그것도 네, 맞아요. 오히려 이런 프로필이라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뭐 프리팅을 하든가 아싸리 그냥 컨택 다 버리고 파워에 영혼을 팔아버려가지고 뭐 홈런이라도 만들든가 이래야 되는데 홈런 겨우 3개고 2루타는 많이 양산을 해냈는데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 있을 때부터 라인 드라이브 프로필 타자거든요. 그래서 장타 자체가 뭐 20개 30개 나올 만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컨택 문제를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는 KBO 넘어왔을 때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밸류가 많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앞으로도 나오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차라리 이 선수는 극약 처방을 하자면 그냥 스윙 빈도를 줄이는 게 나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웨이팅 사인을 주든가 배터 카운트 때는 그냥 아예 기다려 버리든가 배드 카운트 때 그냥 뭐 삼진 먹을 각오하고 풀스윙하고 들어오든가 약간 좀 어프로치를 극단적으로 가져가면 차라리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대로 쭉 가면 어차피 달라질 거 없다고 보거든요. 컨택 툴이 망가져 있는 이상. 네. 그래서 좀 쉽지 않다. 아니면 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짬을 내서 뭐 킹강 스쿨 다녀온다. 미국으로 다시. 플로리얼이 선구안이 좋은 형도 아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신의 운동 능력을 믿고 네. 보이는 공 치고 조금 짧아도 자기 운동 능력으로 이루 가고 이제 이런 유형인데 약간 옛날 푸이그 느낌이네요. 그렇다고 봐도 되겠네요. 다운그레이드. 네, 다운그레이드. 운동 능력 너프된. 그렇죠. 지금 이 방송을 뭐 월요일 이후에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한화 어떤 성적에 이끌려서 플로리얼 유니폼 마킹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고점이라고 홈런쳤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원래 진짜 부르주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외국인 마킹이잖아요. 네. 근데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조금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조심하셔야 이렇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플로리얼에 대한 평가. 지난번에 플로리얼 첫 그 선을 보였을 때였나요? 아니면은 이 외국인 타자들 프리뷰 같은 거 할 때도 플로리얼이 와서 이렇게 원래 했던 대로 그대로 할 줄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는데 플로리얼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히 남아있는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자, 이제 한화 이글스 선수들 마무리해 보고요.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고 있는 선수는 터커 데이비슨입니다. 네, 데이비슨 온다고 했을 때 저는 되게 원래도 완성도가 있는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선수가 페스트볼 구속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냥 KBO 기준으로. 그러니까 15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페스트볼도 괜찮은데 슬라이더 그리고 스플리터 여기에 가끔 던지는 스위퍼가 있는데 원래도 이 구종들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평가는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선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타점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거. 그래서 롯데의 다른 외국인 투수가 이제 찰리 반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이 되게 비슷한데 찰리 반즈는 완전 극도의 쓰리쿼터라면 이 선수는 이제 그런 유형은 아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타자들을 상대하는 유형인데 제가 데이비슨 선수가 롯데 온다고 했을 때 한 가지 딱 하나 걱정했던 거는 이 선수는 원래도 땅볼 유도에 강점이 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커리어 내내 땅볼을 잘 유도해내는 선수였는데 실제로 올해도 보면 이제 50%가 넘어가요. 땅볼 비율이. 근데 롯데라는 팀이 내야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FIP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ERA가 1.7인데 FIP는 3점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롯데가 잘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가 살짝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냥 이 선수의 그냥 기본 프로필 자체는 좋은 일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리드하죠. 네. 하이플러 느낌. 디자인 자체가 워낙 깔끔하게 잘 잡혀 있고 커맨드도 역시나 예상했던 것만큼 나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뭐 앞에 폰세만큼의 어떤 그 화끈한 그런 스터프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뭔가 엄청난 업사이드 이런 기대치까지는 딱히 없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에 네. 가깝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약한 컨택을 잘 유도해내고 있어서 그 본인의 프로필에 맞는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기조가 잘 유지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그 투구 피치 하나하나 좀 뭐 세부적으로 지표 같은 걸 봤는데 역시나 이 선수한테 가장 큰 무기는 결국에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커브 그리고 약간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슬라이더 자체의 밸류가 높다는 인상은 아니었어요. 슬라이더 자체의 밸류가 높다는 인상은 아니었는데 이 커브랑 그나마 이제 좀 커브가 아니라 커터 네, 아. 커브는 별 던지지도 않는 거 커터 그리고 약간 포심의 그 쉐입 자체 이 두 개로 밸류를 뽑아내는 선수인데 쭉 보고 있으면은 확실히 자녀 시즌에도 이 정도 성적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네. 뭐 세부 지표 같은 걸 뜯어 보더라도 뭐 1.70의 평자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 결국에 정도는 아니고. 시즌 끝났을 네. 때 2점대 후반 조금 맞았다 싶으면 3점대 초중반에선 그칠 것 같다. 근데 이 선수는 약간은 불안한 지점이 뭐냐면 스토프가 기본적으로 막 외인 투수 레벨치고 막 뛰어난 게 아니라서 특히나 피치 중에 이 많이 구사하는 슬라이더가 이 선수는 일반적인 그 헛스윙 유도하는 투수들의 슬라이더랑 좀 다르거든요. 이거 셋업 피치로 써요, 이 선수 사실상. 이거 위크 컨택 유도하거나 셋업 피치 느낌으로 쓰는 피치인데 슬라이더 커맨드라든가 슬라이더 디자인이 약간 좀 어긋나는 날이면은 심하게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런 날이. 그 말도 안 되는 경기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잘 안 풀리는 날에는 그렇게 된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스토프의 힘으로 막 확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슬라이더가 조금 안 먹는 날에는 다른 구종들의 밸류까지 확 죽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뭐 카운트 싸움이 생각을-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 카운트 싸움 불리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말도 안 되는 경기 혹시 두산전? 네네, 그거. 예, 맞아요. 그날 선발이 데이비슨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때 2.2이닝 3자책으로 물러났고 그 경기 라이브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도- 그게 저 다 봤거든요. 그거를. 네, 그 경기 네. 좀 어질어질했어요. 그 심지어 실점은 많았어요. 근데 음. 자책이 3점인 거지. 그치. 실점은 좀 많은 편이었고 데이비슨 선수의 컨디션 자체도 안 그렇게 좋았고. 좋은 편이 아니었고 그 경기 제외하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제외하고 다 콜스예요. 하나 하나 빼고 제외하고는 다 다 콜스. 6이닝 이상. 네네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외국인 투수의 모습을 너무 잘 솔리드한. 보여주고 있다. 진짜 그 솔리드함. 네. 네,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나왔을 때 6이닝 이상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선수 터커 데이비스. 아, 근데 퀄리티 대비 표면 지표는 너무 잘 나오고 있긴 하네요. 좀 정상화가 될 필요는 있겠다. 이거는 급의 거품이 빠질 기미는 있다. 약간 네. 예. 뭐 1.70 정도의 투수는 아니다. 뭐 이런 네. 얘기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커브 얘기했는데 내가 말하면서도 커브 맞나? 데이비 커브 많이 안 던진데 이 생각을 하고 아예 커터랑 그렇지. 페스티벌 있죠. 예. 맞습니다. 페스티벌 유형의 선수였고요. 터커 데이비슨 이후로 만나볼 선수는 조금 지금 아픈 소식이 있는데 반즈입니다. 아, 사실 찰리 반즈한테 저희가 이런 솔리드한 활약을 바라겠죠. 롯데 맞아요. 팬분들이랑 롯데는. 근데 어쨌거나 올해 성적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면은 우리가 반즈한테 기대하는 성적은 아니다. 예.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는 사실 비슷하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사사구가 좀 늘었다. 그러니까 그것 빼고는 뭐 큰 지표상의 차이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왜냐면 어쨌거나 반즈 선수는 KBO 리그에서 이제 오래 뛰었잖아요. 이제 벌써 4년째 네, 올 그렇죠. 시즌이. 사실 뭐 막 2년차 3년차쯤 되면 이제 공략 당할 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4년차까지 왔다는 건 공략법을 찾아내도 살아남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돌아온다면 지금보다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지금은 좀 지표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장기 부상은 좀 뼈아프긴 하네요. 언제 돌아오죠? 8주. 네, 6주에서 네, 8주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이 그러는데. 그 정도면은 대체 선수 네네네. 잠깐 데려올 수 있지 않나요? 네, 아마 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이 선수야말로 전형적인 그 외인의 1선발, 2선발 경계에 있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2선발이라고 하기엔 너무 박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아주 솔리드한 투수였는데 뭐 부상 잘 돌아오길 바라고요. 이번 시즌 등판은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2번이었나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그때 느꼈던 체감으로는 그냥 평년 반주였어요. 네? 뭐 구석에 특별히 빠지지도 않았고 레퍼토리 자체도 구성도 작년하고 거의 유사한 느낌이었고 볼넷이 좀 늘었다고 했는데
지표 뜯어보니까 뭐 2.8개에서 3.3개면은 그냥 잠깐 네, 맞아요. 한두 경기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수치여서 뭐 아주 크게 거슬리는 건 아니고 원래 8번 등판했는데 8번 정도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쵸. 표본이 좀 적죠. 표본이 너무 적어서 한 두어 경기 잘 던지면 또 다시 이제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의 지표라 그렇다고 진짜 무슨 뭐 속된 말로 복날에 개처맞든 맞은 것도 아니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맞았잖아. 네, 이 그렇죠. 정도 5점대 초반이면은 그러니까 뭐 부상 잘 복귀하면은 평년만큼의 성적 유지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뭐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서른 일찍 하나니까 왔으니까요. 일찍 왔으니까 그래서 맞죠.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레퍼토리상 만약에 심한 변화가 있거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다가 이렇게 맞기 시작한 거면 저도 약간 하면서 약간 의아했을 텐데 뭐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 구사 비율부터 구속이랑 뭐 세부적인 뭐 헛스윙 이런 것까지 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운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주입니다. 견갑 하근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반지 선수 2022년부터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롯데 팬들도 정이 좀 많이 갔을 거고 좋은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팬들 앞에서 멋진 투구 이어나가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외국인 타자입니다. 레이에스인데요. 제가 봤던 경기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도 극초반에 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즌 극초반에 못했다가 이제 다시 5월 즈음 와서 성적 까보니까 그냥 레이에스처럼 하고 있어요. 달라진 게 그러니까 지표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하고 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공을 안 보는 선수거든요. 무조건 쳐요. 네, 그냥 비슷하면 나간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네. 다 쳐요. 그러다 보니까 타출 갭이 나올 순 없어요. 대신 KBO 리그 기준이 아니라 애초에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도 컨택 능력을 인정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게 KBO 리그에 오니까 이게 더 극대화가 돼서 작년에 타율이 매우 높았고 3호이였나요? 네. 여기에 장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쳐줄 수 있는 선수니까 오피스도 잘 나왔고 그 모습이 어쨌거나 초반 부진을 겪고 난 이후에 레이에스한테서는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뭐 특별히 부진하다거나 뭐 헛스윙이 늘었거나 이랬다면 좀 걱정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사실 아니고 왜냐면 이 선수는 이제 애초에 컨택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잘 맞은 게 자꾸 잡히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유형의 그렇죠.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뭐 이런 선수들은 그냥 끝까지 보면 성적이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좀 그 반대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 팬분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레이에스가 저기 쓰레기 잘 주었다. 좀 애매하다고 다 안타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런 유형의 타자들은 결국에는 밥이빨을 얼마나 받느냐가 시즌의 맞아요. 그 고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발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빠르다고 하기도 어려운 케이스라서 결국에는 이 밥이빨 이게 얼마나 받냐. 근데 이번 시즌 지금까지 밥입을 보면은 지난 시즌보다는 4푼이 빠졌네요. 그렇죠. 지난 시즌 3할 8푼 3리가 밥입이 찍혔는데 올 시즌이 정상이지 사실 3할 그렇죠. 4푼 1리면 이것도 높은 건데 작년에 200안타씩 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아까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에 극단적인 KBO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1, 2위 다툴 정도의 배드볼 히터의 프리 스윙어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 선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유형의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스프레이 히팅이 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야지 뭐 시프트니 뭐니 이런 걸 좀 극복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하고 거의 풀 스프레이 그 풀이랑 푸시 프로필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이 페이스 꾸준히 유지한다면 뭐 롯데 팬들이 만족할 만한 성적 지난 시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사실 롯데 팬들도 지난 시즌 성적을 올해 레이스한테 또 기대하면 이 정도 좀 양심이 없는 거야. 풀 시즌 바비비 4할 찍히는 걸 기대하면 그건 팬이 문제가 있는 거지 솔직히. 그렇죠. 그거는 레이에스한테 이제 봉사를 시켜야 되는. 그치. 그래갖고 OPS 기준으로는 한 0.850 정도 찍히지 않을까? 네. 예, 운이 이 정도 선에서 유지된다면. 뭐. KBO 기준으로는 20홈런도 칠 수 있는 파워라고 그쵸.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즌에 15개 쳤어요. 네. 근데 저도 20개까지는 좀 무리긴 한데 그 담장 치웠으니까. 그치 담장 네, 쳤으니까 그래서 예. 15개, 20개 사이 맞아요. 정도 예, 네. 딱 좋아 보입니다. 빅터 레이에스였습니다. 뭐 많은 양쪽의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202안타에 111타점 타자였으니까요. 작년과 같은 비슷한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짜 하더라도 쓰레기 너무 잘 줬다. 선행을 얼만큼 했는지 인간적으로. 너무 좋았던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올 시즌을 더욱더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럼 빅터 AS까지 롯데자이언츠의 3명의 선수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요. SSG 랜더스입니다. 시즌 초반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예상외로 있었는데 아직까지 좀 개막을 안 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SSG 랜더스의 외국인 선수들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먼저 만나볼 선수는 앤더슨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뭐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우리가 본 선수지만 진짜 150 후반까지 나오는 직구를 가지고 있는 선수고 네. 거기에 이제 145까지 나오는 웬만한 선수들 직구보다 훨씬 더 빠른 체인지업을 주 무기로 하는 선수고요. 아무래도 홈구장이 타자 친화적 구장이다 보니까 좀 탈삼진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이닝당 투구수가 17.2개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근데 또 웃긴 게 이제 잠실 야구장 같이 좀 큰 구장에서도 똑같이 삼진을 추구하는 피칭을 많이 하는 걸 보면 뭐 그냥 사실의 선수 스타일이 삼진 좀 많이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끔씩 좀 큰 장타를 맞을 때가 종종 보이는데 또 하필이면 앤더슨 선수 등판 때마다 좀 랜더스의 수비 도움도 많이 못 받아서 대량 실점을 하는 경기가 좀 꽤 있습니다. 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닝 소화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좀 KBO에서 정말 최상급 구위를 바탕으로 뭐 충분히 1인분 이상 해줄 수 있는 좋은 선발 투수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쇼 앤더슨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아는 쇼 앤더슨의 쇼 앤더슨이 아니죠. 그 드루 앤더슨이죠. 드류 앤더슨. 드루 죄송합니다. 뭐, 쇼는 그 얘네 기아에 있던 쇼 앤더슨 죄송합니다. 드루 앤더슨인데 이 선수의 최대 강점은 그냥 포심, 그냥 KBO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전체로 봐도 그냥 전 세계 네. 기준으로 봐도 선발 투수 기준으로 매우 빠른 포심. 다만 세컨더리가 약해요. 네, 세컨더리 그쵸 그것도 약하고 저는 항상 앤더슨 경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포심 커맨드가 생각보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짝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앤더슨 선수가 가장 잘 던지는 구종이 포심은 맞는데 원래도 커맨드가 막 장점인 선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닝당 투구수가 좀 많잖아요. 이게 가끔 포싱 커맨드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앤더슨 같은 선수는 뭐 다른 거 없죠. 본인의 이 스타프를 믿고 존에 찔러 넣어서 꽂아야지 뭐. 네, 막 꽂아서 삼진 잡고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보통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이닝당 투구수 많은 거는 어느 정도 그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이닝 많이 못 먹고. 네. 에이. 그 예전에 한화에 그 키버스 샘슨이라고 있었잖아요. 탈삼진 1위 했었던 그 선수 평균 이닝이 5이닝이 안 됐거든요.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앤더슨은 키버스 샘슨보다는 컨트롤이 훨씬 좋고 커맨드도 훨씬 좋은 선수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SSG의 1선발로서 잘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구를 네모 안에 넣어 이런 메타. 그러면 돼요. 이 선수. 진짜 네모 안에 넣으면 돼요. 그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직구를 네모 안에 넣어. 구석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네모에 넣으면 웬만하면 못 쳐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그 워낙에 KBO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기준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전 세계 기준으로 봐도 타고난 스터프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타를 뽑아내기 어려워하는 게 보여요 타자들이. 다만 이제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구 커맨드가 된다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뭐 유려한 커맨드를 자랑한 선수는 아니고 볼넷이 적은 이유는 그냥 냅다 가운데 꽂아서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파울 커트도 좀 자주 당하는 모습이 보이고 특히나 세컨더리들의 그 헛스윙 유도가 좀 많이 아쉬워요. 체인지업 정도로 제외하면은 주로 구사하는 나머지 구종들의 헛스윙률이 25%가 안 넘어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좌타 우타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내지 못하면서 좀 끌리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기본 스토프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어떻게 처리는 하는 뭐 이닝히터로서의 모습은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5이닝 1실점, 5이닝 무실점, 뭐 5.2이닝 1실점 뭐 약간 이런 투구 내용의 화신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본인의 강점을 확실하게 살리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투수들 중에 가장 견적이 확실하게 서는 투수 느낌도 있어요. 작년 시즌 뭐 구속 저하라든가 어떤 특별한 커맨드 난조 같은 게 아니고서야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것 같다. 예, 뭐 평자 2점대 후반 정도 중반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볼넷도 이 정도 선 지금 38이닝 던져서 10개 남짓 주고 있잖아요.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될 것 같고 일선발이라고 하기에는 평자는 괜찮은데 레퍼토리의 다양성이라든가 완성도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아쉬운 모습은 있어서 그렇죠. 2선발로 쓴다면 최고인데 아쉽다가 맞는 말인 것 아쉽다. 같아요. 네. 예. 완성도 측면에서 좀 아쉽다. 네. 일선발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오는 아쉬움들은 있습니다. 네. 네, 앤드류 앤더슨 선수의 프로필 함께 만나봤고요. 정말 좋은 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선수는 이제 미국 박찬호 미치 화이트 선수입니다. 네, 미치박 선수죠. 네, 미치박. 예, 초반에 부상이 있어서 아직 많은 경기를 등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평가를 내리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요약을 해보자면 앤더슨 선수와 유사하게 9위형 유형의 투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앤더슨과 조금 다른 점은 좀 공격적인 피칭을 통해서 삼진보다는 약간 범타를 유도해 좀 소프트 컨택을 유도해서 맞춰 잡는 유형의 투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빠른 승부를 즐기는데 뭐 이렇게 빠른 승부를 하게 되면 사실 뭐 수비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뭐 야수에게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는 실점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앞으로 뭐 충분히 더 좋은 이닝 소화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앤더슨과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스토프형 투수인 것도 되게 비슷하고 우투인 것도 되게 비슷하고 다만 미치 화이트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땅볼 유도가 좀 많다. 일단 올 시즌 4경기 나왔는데 땅볼 비율이 65%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 투심을 막 즐겨 던지는 투수도 아닌데 땅볼 비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도 이런 선수이니까 사실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금 바비비 좀 지나치게 낮거든요. 바비비 1할 7푼 올이니까 이 성적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FIP도 좀 네. 4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뭐 앤더슨이 1선발이라면 괜찮지 않나? 근데 오히려 앤더슨과 되게 비슷한 유형이라서 좀 오히려 화이트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뭐 바비비아 쓰레기 잘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했으면 계속 같이 봉사하고 문학구장 근처에는 뭐 환경 미화원이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레이스 운이 전민지한테 넘어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맞긴 네, 민재하고 같이 주어야 됩니다. 전민지 선수하고. 자, 미치 화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도 아직 표본이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는 네네. 않거든요. 더 쌓여야 네. 되는데 앤더슨에 비하면 매력이 더 있다고 느껴지는 건 아니고 앤더슨은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앤더슨이 화이트보다 스토프 좀 더 한 단계 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확 눈에 띄는 뭔가는 없었다. 네. 지난 등판 때 8이닝에 1실점하고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경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걸 보고 왔는데 큰 인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뭐 변화고 네.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예, KBO 스케일로 보더라도 평균 이상 후하게 차의 평균 이상 느낌이 좀 있어서 결국에 여기도 이 포심의 구속과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가자면은 이제 그나마 좀 주력으로 던지는 커터의 그 땅볼 유도 이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케이스라고 저는 느끼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쓰레기 잘 줘야 돼요. 네. 예, 이게 확실한 머니 피치가 있다는 인상은 아니라서 앤더슨은 가운데 꽂아 넣으면은 어쨌든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는 패스트볼 있잖아요. 근데 미치 화이트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앤더슨은 쓰레기 줍기보다는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렇죠. 화이트는 운동은 적당히 하고 쓰레기를 좀 더 많이 줍자. 네. 둘 다 좋은 투수인데 공사론 그렇죠. 쓰레기론이 진짜 네. 어느 정도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잘하려면 선행을 해야죠. 그렇지. 네, 선행을 해야 복을 받아요. 근데 지금 약간 희화화해서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좋은 투수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2선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오타니 선수가 정말 세상의 패러다임을 많이 바꿨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치 화이트 분명한 어떤 장점이 두드러진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표본도 적고 네, 아무래도. 조금은 물음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나쁜 투수냐 그런 건 절대 아니다. 아니죠. 예.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치 화이트까지 외국인 선수 2명 투수 쪽을 만나봤고요. 아직 이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에레디아입니다. 네, 뭐 맥브룸 선수가 지금 대체 외국인 선수로 와서 하고 있지만 뭐 에레디아가 보고 싶은 SSG 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애쪽이. 네, 이 선수가 약간 특이하게 이게 좌투 우타죠. 이제 음. 류현진 선수처럼 좌투 우타고 뭐 사실 이게 3년 차에 접어든 선수인 만큼 뭐 충분히 계산이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외야 수비는 정말 최정상급이고 어깨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이제 분위기 메이커 역할 정말 외국인 선수인데도 팀에 잘 녹아드는 선수라서 제가 SSG 팬이라면 굉장히 오래 보고 싶은 외국인 타자일 것 같습니다. 정이 가요. 네. 아까 데이비슨,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데이비슨 얘기할 때도 저는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잘하면 말할 게 없어요. 아니 더 뭘 얘기해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선수의 스타일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똑같이 잘하고. 다만 이제 팀이 SSG고 홈이 문학이다 보니까 선수 프로필에 비해서 장타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어요. 있죠. 다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냥 타격 기술 자체가 워낙에 좋은 그렇죠. 선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로 여기까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만큼 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데이비스는 작년 홈런왕이었고 에레디아는 작년 이제 타격왕이기 타격왕이죠. 때문에 작년만큼 해줘라고 하면은 정말 고점이 높은 너무 욕심이 많다. 팬들 욕심이야 다 그렇겠습니다. 팬들도 쓰레기 좋아해야죠. 그렇죠. 같이 좋아야 돼요. 네, 네. 같이 해야 돼. 네. 일단 6월 중에는 복귀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승용 감독은. 네. 개막을 6월부터 봐야 되는 이 SSG 팬들의 사정인데 에레디아 선수가 4월 20일이 마지막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뭐 나오고 있질 않으니까 에레디아 선수의 복귀 어떤 평가는 아직은 내리기는 너무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레디아 선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맥브룸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이언 맥브룸이 그러니까 지금 컵스에 뛰고 있는 스즈키 세이야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원래 히로시마 출신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나가면서 히로시마가 비어버린 외야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데려온 게 맥브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선수냐 하면은 일본에서도 OPS 0.8을 칠 수 있는 고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선관이 좋은 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출 갭은 항상 5푼 정도. 그러니까 타율이 2할 7푼이면 출루율은 한 3할 2푼 정도 나오는 이런 유형의 선수인데 대신 장타 능력이 있어서 한 시즌에 홈런 2자릿수는 충분히 쳐줄 수 있는 선수. 다만 홈런 파워가 매우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2자릿수. 그러니까 20개는 모르겠고 2자릿수는 확실히 쳐줄 수 있는 선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장점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중장거리 그래도 컨택이 나쁜 네. 선수는 아니에요. 타격이 나쁜 선수는 아니고 그리고 뭐 SSG가 팀인 것도 고려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네. 충분히 어쨌거나 구장의 팩터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지금 성적도 보시면 타율이 좀 낮아서 성적이 생각보다 안 찍히기는 하는데 저는 적응기라고 생각해요. 네. 원래 이 선수가 막 눈이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나쁜 공에도 배트가 많이 나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응 기간을 거치면 한 OPS 0.750 내지는 좀 고점을 찍어서 적응을 850. 잘하면 0.850. 근데 그 중간 정도의 성적을 잘 기록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당장 SSG에 장타 옵션이 없거든요. 맞아요. 최정 하나예요. 그러니까 홈런 옵션이 최정 하나예요. 그렇죠. 에레디아 선수도 네. 사실 우리가 홈런 파워를 가진 선수라고 그렇죠. 얘기하지는 네. 않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맥브룸이 대체 선수로 들어온 요 기간이 어떤 면에서는 팀에 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도 생각은 해요. 네, 에레디아 대체 대신해서 들어온 거라 좀 눈이 SSG 팬분들은 이제 눈이 높아진 상태로 보셔서 좀 지금은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는데 가만 냅두면 알아서 좀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선수가 그 타격 프로필이나 어프로치 자체가 슬러거거든요. 이게 네. 중장거리 타자라고 하기에는 그 마이너리그 트리플 A나 뭐 이 마이너 시절 그 성적만 보더라도 중장거리의 어프로치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슬러거 어프로치예요.
그리고 실제로 트리플 A에서 한 시즌 뭐 25개 뭐 가까이 30개 넘게 홈런 때린 적도 있고 어프로치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는 선수인데 로 파워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리만치 게임 파워에서 발현이 잘 안 맞아요. 된 케이스예요. 홈런 파워가 네. 안 나와죠.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내내 좀 아쉬움을 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뭐 AA, 트리플 A에서 거의 뭐 4, 5년 가까이 묵혀 있다가 MPB로 넘어가기도 했고 뭐 이런 선수인데 어프로치와 툴과 게임 퍼포먼스의 괴리가 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필을 봐도 성적을 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32, 33까지 된 마당에 어떤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 에레디아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제 정현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충 한 에레디아가 언제 들어온다고 하죠? 6월 정도. 막- 만편하게 그냥 전반기라고 생각하시는 전반기 게, 날리고 한 7월쯤에 넉넉하게 돌아와야 네. 된다. 이렇게 보면은 남은 한 달 반, 2달 정도 동안 홈런 한 10개 언저리 쳐주고 OPS 800 근처 해주면은 딱 그 정도 기대치. 예, 프로필상 구멍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해주고 간다면은 쓱 팬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브룸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별을 거의 확실시하고 예정을 들어온 하고. 선수이기 대체 때문에 선수니까. 예, 네. 예.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평가에 대한 한계치는 명확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SSG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 활약 보여주고 웃으며 굿바이를 원하고 그쵸, 있는 그쵸. 그런 라이언 맥브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에레디아 선수가 SSG에서 갖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큰지를 또 역체감할 수 있는 프로필이 됐는데요. 라이언 맥브룸 KBO에 머무는 순간 모든 순간 행복하고 또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SSG 랜더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KT 위즈입니다. 헤이수스부터 시작을 할게요. 작년에 이제 키움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네, 저 이제 키움이 재계약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는 솔직히 KBO 다른 팀으로 이동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한국 이제 떠나는구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KT가 이제 데려갔죠. 이제 벤자민 선수가 작년에 KT에서 뛰었는데 이 벤자민 선수를 그냥 대체했다. 이제 좌완 자리에 헤이수스로 저는 오히려 약간 업그레이드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키움 작년에 키움에서도 9위야 워낙 뛰어났는데 올 시즌은 약간 좀 이닝 소화력에서 작년보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는데 뭐 어쨌든 직구 평균 구속이 좌완인데도 진짜 150 가까이 나오고 이제 직구 구종 가치가 지금 현재 전체 2위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제구만 안정적이라면 저는 이제 남은 시즌 관건은 이제 좀 키움에서 작년에 보여줬던 이닝 소화력을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과 이제 KT가 그래도 가을 야구를 노리는 팀이니까 과연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지금 좀 솔리드한 활약을 해줄 수 있을지 이 정도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헤이수스가 평균 자책점이 1.95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FIP는 3.49 정도 나와요. 좀 운이 좋았다. 쓰레기 잘 줬다. 밥입도 작년에 비해서 한 6푼 정도 낮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시즌을 쭉 치르다 보면 딱 작년 정도 해주면 KT 입장에서도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KT의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선발들이 워낙 강한 그렇죠. 팀이니까 네. 그러니까 헤이수스가 작년 정도만 해줘도 KT 입장에서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헤이수스 선수야 작년에 KBO 팬분들이라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니까 그냥 그 스타일 그대로 들고 가고 있어요. 패스트볼, 네. 슬라이더, 체인지. 그리고 그 선수 본인의 상당히 특이한 폼에서 나오는 그렇죠. 디셉션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크로스파이어죠. 네.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지표가 작년이랑 비슷합니다. 한 가지 차이가 밥입. 그 밥입 때문에 지금 표면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 네. 네. 이 선수 근데 저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이선발 매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하게 좀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우타자 좌타자 상대 스플릿 차이가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심해도 너무 심해. 지난 시즌은 우타 상대로 POPS .820, 좌타 상대로 POPS .500. 이번 시즌도 뭐 별반 차이가 안 나고 그러니까 바빗발로 좀 약간 우타 상대로 잘 잡긴 했는데 별반 뭐 차이는 여전히 크고 그러니까 레퍼토리 자체가 어쩔 수 없어요. 이 선수가 맞아요. 좌타를 잡을 만한 그러니까 우타를 잡을 만한 마땅한 그 확실한 피치가 있는 게 아니라서 계속 이거에 시달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한계 때문에 그 좋은 페스티벌 스토프를 두고도 어쨌든 메인 이선발 레벨로 지금 계속 머무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체인지업을 참 쉽지 던지는데 않아요. 체인지업 네.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요. 사실상 페스티벌 슬라이더 투피치라고 봐야 돼서 보고 있으면은
피치 하나를 더 해줄 수만 있다면, 음. 그러니까 막말로 어디 뭐 우타 상대로 자타가 좀 던질 만한 좋은 공 뭐가 있을까요? 스플리터. 체인지업 바깥쪽 체인지업 체인지업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좋지가 체인지업 못하다 밸런스 보니까 좋다니까. 커터 더 있어야 된다고 차라리 몸쪽으로 들어가는. 몸쪽으로 들어가는 커터 네.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아니면 모르겠는데. 커버라도 그냥 아예 다른 낙차로. 아싸리? 네. 아 근데 쉽지 않네요. 네. 약간 이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만한 뭔가가 없어서 그거 하나만 만약에 벽을 좀 살짝만 부술 수 있다면은 저는 외인 1선발 KBO 최상위권의 외인 투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선수거든요. 패스트볼 빌리고 진짜 좋아요. 네. 너무너무 좋은데 그 하나가 너무 아쉬운 선수. 그러니까 만약에 if를 달아줄 수만 있다면 가장 그 if를 달아주고 싶은 선수예요. 아. 이 헤이수스가.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 시즌 활약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두산에 미란다 있었잖아요. 그 미란다의 포크볼이 여기 들어오면 어. 진짜 자완 펀세 될 수 있거든요. 아이 KBO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이프를 달아주잖아요. 그러네요. 네. 체인지업 자체도 이제 홈플레이트 왼쪽 그러니까 이제 우타자의 몸쪽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네. 구종 가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헤이수스 키움에서 이제 둥지를 새롭게 옮겨서 시즌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if가 달린다면 정말 역대급, 네, 특급 외국인 선수가 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닌 헤이수스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 만나볼 선수는 쿠에바스입니다. 네, 쿠에바스 선수는 벌써 KBO 7년 차입니다. 물론 이제 2022년에는 보니까 지금 2경기밖에 등판 기록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연차로는 7년차 선수가 됐는데요. LG에서 뛰던 케이스 켈리가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현재 최장수 외국인 투수고요. 이제 사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이제 90년생이니까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고 워낙 오랫동안 활동했던 투수이니만큼 올해는 조금 방어율 ERA 자체도 좀 5점대 방어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근데 방어율이 폭등한 거는 한번 SSG전에서 4이닝 17점으로 엄청 무너진 경기가 있어서 그런 거고 뭐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그리고 이제 2경기 포함해도 올 시즌 2경기 빼고 6이닝 이상 소화해줄 만큼 아직은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KT 팬들은 그 21년도에 그 1위 타이브레이커에서 정말 쿠에바스 선수가 역투했는데 뭐 그 점을 봐서도 정말 뭐 KT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투수 중 한 명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에바스가 저는 일단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원래도 쿠에바스 선수가 삼진을 그렇게 많이 잡아내는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본 스토프가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고 대신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위퍼처럼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여기에 체인지업 여기에 포심이랑 투심이랑 커터를 다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타자들을 현혹시켜서 이제 잡아나가는 유형의 투수인데 올 시즌 현재까지 9이닝을 탈삼진이 5점대예요. 그러니까 뭐 원래도 6점대였던 시즌도 있었고 7점대였던 시즌도 있었지만 이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5점대는 좀 너무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FIP도 지금 그냥 기본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인데 FIP가 5.5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운이 따라줘서 이 정도 성적이다라고 하면 좀 아쉽죠. 쿠에바스 니까를 떠나서 외국인 선수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보다도 아래고, 그러니까 로테이션 멤버한테 기대하는 기대치보다도 좀 아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쎄요, 이제는 뭐 구속자가 막 크게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랄까요, 그냥 이제는 7년에 접어드니까 타자들이 쿠에바스 선수의 변화구에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라고 봐야 할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사구 비율이 막 급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타구 성적들이 좀 안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기준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라던가. 벌써 7년 차예요. 네. KBO에서. 나이가 적은 편이 아니니까 이제 7년 동안 뛰었으니까. 28, 9살 때 넘어와서 35살 될 때까지 뛰었으면 진짜 장수 용병이네요. 그렇죠. 7년 뛰면서 139경기 등판 54승이면은 뭐 KT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고. 그렇죠. 근데 확실히 그냥 매년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은 그 나이는 어쩔 수 없다. 예, 중간에 2년 정도 진짜 그 2, 3년 정도 굉장히 잘해줬던 구간이 있었는데
세부 지표 같은 거 뜯어 보더라도 진짜로 그냥 몸이 많이 내려왔다는 게 보여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몸이 많이 내려온 게 단적인 그냥 말씀만 드리자면은 구속 자체는 큰 차이가 없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한 2, 3kg 정도 내려온 게 사실이고 한창 때 비하면 그리고 헛스윙 유도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거 다 만만하게 우하향 찍고 약간 좀 저점 찍는 부분도 있고 뭐 올해 마땅히 중간에 반등을 해내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이별 그렇죠. KT 입장에서도 그래도 나름대로 아름답죠. 송별을 해주지 네. 않을까. 그럼요. 네. 7년인데 서사가 있잖아요. 2022년 그쵸. 특히 맞아요. 네. 예. 다시 꼭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KT 입장에서도 그걸 지켰고 쿠에바스 입장에서도 그걸 지켰고. 지켰던 7년 동안 WR이 24네요. 아, 진짜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3년에 정말 큰 임팩트 그리고 이제 작년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던 윌리엄 쿠에바스인데 성격도 워낙에 좋고요. 여러 가지로 참 호감의 선수였습니다만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초반이었으면 중반 후반이 될 시간의 나이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제 이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드는 것은 분명한 또 윌리엄 쿠에바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도 조금 조짐이 있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사실상의 KBO 커하를 찍고 진짜 이 선수 나이를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나 반등 오히려 더 좋아지나 이 생각을 했는데 투심 포심 페스티벌 밸류 자체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다시 확 꺾이면서 불안했다가 이번 시즌 와서는 진짜로 리그 하위까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좀 안 되는 모습. 그래도 그간 봐온 정이 있으니까 7, 8월까지는 이제 네, 지켜보고 이번 시즌까지는 함께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뭐 달라지는 게 없다면 KT도 이제 외인 스카우트가 좀 일을 다시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쿠에바스는 딱 그 첫 시즌 성적 13승 10패의 3점대 후반 중후반 자체쯤 이게 딱 약간 쿠에바스에게 어울리는 성적표가 아닌가 기본값. 네, 예. 생각이 들었는데요. 7년의 시간을 거쳐서 쿠에바스도 KBO에서 본인의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 위즈의 마지막입니다. 역시 이 선수도 정말 오랫동안 KT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멜 로하스 주니어입니다. 네, 로하 선수는 이제 6시즌, 올해가 6시즌째고요. 쿠에바스 선수랑 동갑이네요. 90년생이고 뭐 시즌 초반에 지금까지는 조금 그동안 로하스의 이름값에 비하면 약간 아쉬운 성적인데 현재 WRC 플러스가 126인데 이게 통산 WRC가 150이 넘는 선수입니다. 6시즌이 뛰었는데 150을 이야. 넘으니까 뭐 솔직히 그래도 시즌 끝나면 한 140은 그래도 쳐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뭐 로하스 선수는 진짜 말 그대로 KT 최고의 외국인 선수죠. 레전드죠. 네. 작년에도 정말 그 또 타이브레이커 얘기를 또 꺼내야겠는데 네. 정말 극적으로 KT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해주기도 했고 로하스 선수도 사실 쿠에바스 선수처럼 정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쿠에바스와 로하스는 KT 팬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남을 선수가 아닐까 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로하스는 진짜 어나더 레벨이었는데 뭐 로하스 선수의 커리어를 뭐 언급해봐야 사실 큰 의미는 없고 골든글러브 3번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지금 성적을 보면은 다 괜찮은데 타율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바비빅 막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타율 대비 4분 정도 높으니까 그냥 평균이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올해 그 뜬공 비율이 확 줄고 이게 라인 드라이브 비율로 다 넘어갔거든요. 내려오고 있어요. 네. 발사각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 같으면은 발사각이 높았어야 되는 타구들이 이제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안타 내지는 장타가 됐어야 되는 타구들이 땅볼이 된다거나 실제로 땅볼 비율도 조금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는 못 속인다의 버전 2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지금 성적만 기록을 해줘도 WRC 플러스 120이면 잘해요. 잘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로하스라는 기대치면 아쉽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타구 프로필이 뭐 지금 표본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시즌 내내 유지가 된다면 성적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거다. 물론 홈런이나 이런 지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타율이 좀 많이 깎일 것 같긴 해요. 이 선수가 제가 세부 지표 뜯어 보니까 2017년에 와서 4년 뛰고
나간 다음에 일본에 갔다 일본 왔죠. 3년 있다가 2024년에 돌아온 이 낭만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표들을 비교해 보면은 올 시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이 선수가 뭐 신체적으로 뭔가 이제 달라진 걸 느껴서 어프로치를 바꾼 건지 모르겠는데 스윙 테이크 프로필이 달라졌어요. 스윙을 잘 안 해요. 봅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볼넷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커와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전체적인 그 타구 프로필은 좀 퀄리티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당겨친 타구의 뜬공 비율이라든가 뭐 하드힛 비율 자체도 줄어든 걸로 보이고 있고 라인 드라이브 늘어나고 뭐 종합적으로 하드힛도 조금 줄어든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본인의 그 신체가 이제 만만하게 하얀 곡선을 탈 나이잖아요 운동 선수로서 그렇죠. 35 이쯤이면은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어프로치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타격 스타일을 바꾸는 와중에도 이 정도의 밸류 보전을 해낸다는 게 이 선수의 클래스를 증명하는 게 네. 아닌가. 일단 지금까지는 뭐 아쉽긴 해도 남은 시즌 지켜볼 정도는 된다. 아주 못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더 지켜보면 이 선수가 진짜로 본인이 의식을 해서 어프로치 변경을 하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돼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인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맞춰 나가는 타구들의 좀 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좀 몸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보여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지난 시즌 너무 잘했으니까. 그럼요.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죽는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멜로아스 주니어였습니다. KT 뭐 누가 뭐래도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에 하나일 텐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성적이 따라와 주지를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커리어 유일하게 2할 때 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로하스 걱정 괜한 걱정인 것 같으니까요. 시즌 끝날 때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 위즈의 3명의 선수들 만나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KT 위즈까지 10개 구단 중에 6개 팀의 외국인 선수들 중간평가 함께 해봤는데요.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가 남은 4팀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no,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all.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Oh, blaming all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